참, 이제 아파트 거래하려면은 공실인 상태에서만 거래해야 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임대차 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골 때렸죠. 와, 정말 임대차 분쟁 정말 골 때립니다. 법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 법이 임차인 하게 좀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임차인을 정말로 보호하는 법이면은, 뭐, 임대인이 이게 좀 희생이 돼도, 뭐, 법의 취지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도 제대로 보호한다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제 뭐 조금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 붙이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더더욱 골 때리는 시간입니다. 왜? 이게 임대차 분쟁이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 그러니까 집 소유자죠. 집 소유자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그 다른 관계에서도 생뚱맞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막 계약이 어그러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두 번째 판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두 번째 임대차 분쟁 시간이에요. 그림을 봅시다. 임차인,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나갈래요. 이거 말 바꾼 거죠. 누가 바꿨어? 임차인이 바꿨습니다. 임대인은, 나 이미 집 팔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미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를 낀 상태에서 판 거죠. 전월세가 임차인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거나 공실인 상태에서보다는 매도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임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놨을 것이고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 체결까지 했으니까 이미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을 팔았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은 새로운 매수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아마 거주를 하려는 거였나 봐요. 뭐 갭 투자자가 아니면은 보통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겠죠. 근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으로서도 아무런 뭐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집을 팔지 않았을 거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 퇴거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집을 내놓고 그 새로운 매수인과 사이에 이제 작성한 계약 내용에도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볼게요. 좀 더 크게. 자, 여러분.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기간이, 우리가 외워야 될 기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준은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은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기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임대인이 주체인 거죠.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인데 임차인은 그냥 임대차 기간 만기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통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당연히 통지를 해야겠죠. 통지를 임대차 기간 만기를 기준으로 뭐 15일 전에 했으면은 그 통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이 이제 6조의 제목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갱신 안 하든지 어쨌든 그 의사를 만기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싶어. 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14일 전에 저 계약갱신 안 하고요. 계약갱신권 행사하지 않고요. 퇴거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때는 묵시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또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가달라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13일 전에 계약갱신권 행사합니다. 저 안 나갈래요. 근데 이때는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이 사이 기간 동안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했어요. 자, 갱신하지 않을 테니까 임대차 기간 만기 때 나가주세요라고 통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권으로 맞설 수가 있는데 그 계약갱신권도 언제든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그 임대차 기간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개월의 기간을 못 지키면은 갱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어쨌든 묵시적 갱신이 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뭐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긴 하지만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해지를 통지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게 두 개가 다른 내용이라는 거는 내용만 읽어봐도 아실 테고요. 자,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 이 임차인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나간다 그랬어요. 이 나간다는 얘기를 언제쯤 했을까요? 아마 임대인이 이 기간에 맞췄을 거예요. 맞춰가지고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혹은 나가달라 얘기를 하지 않고 나가시겠습니까? 계약 갱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퇴거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때 임차인이 차기 퇴거한다고 한 거예요. 퇴거한다고 했는데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말을 바꿔도 됩니다. 적법하게 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4개월 전쯤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물어봤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때 임대인에게 저 나가겠습니다. 갱신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만기 기준으로 4개월 전이고 한 2달 더 살아보니까 임차인이 뭐 이사를 갔다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하고도 이틀 전에 죄송한데 제가 말 바꿔서 죄송한데 제가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계약갱신권 행사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던 말을 바꿨어요. 죄송하게 죄송하지만 말을 바꿔서 갱신권 행사했어요. 임대인 황당하죠. 아니 왜 말을 바꾸십니까? 임차인. 아니 법에는 내가 말을 바꿔도 된다. 왜? 2개월 전까지만 그 얘기를 통지해주면 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다 했는데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물러나면은 될 수 있었는데 물러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죠. 왜? 집을 팔았거든. 집을 팔았어요. 집 팔았을 때 조건은 임차인 나가는 조건이었고 새로운 매수인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당연히 공실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서 이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말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 임대인인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벙 쪄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원래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임차인이 그렇게 통지를 해도 임대인이 즉 매도인이 집을 팔아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는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니까 잔금 치고 등기를 친 등기 기준 모든 게 등기 기준이죠. 소유권 판단은 등기 기준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니까 이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말 바꿔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은 자, 제가 새롭게 집을 매수했고 제가 임대인이 됐는데요. 계약갱신한다는 건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말을 바꿔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는 우리 신한식에서 봤다시피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죠.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면은 이 등기가 넘어가는 날이 임대차 기간 만기 기준으로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도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가 없는 굉장히 만기랑 붙어가지고 등기일이 정해진 좀 급박하게 매도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시점이 조금만 빨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매도 시점이 좀 늦어버리는 바람에 기존 임대차 기간 만기랑 등기 시점이 거의 붙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법률신문 판결 기사를 볼게요. 임차인이 갱신권 요구권 행사 안 해라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 원래 계약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수인이 이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이었는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인 실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정 변경, 어떤 사정 변경? 임차인의 말 바꿈이라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럼 사정 변경이 생겨서 어쨌다는 거냐? 여기는 뭐 제목에 이게 안 나오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판결 되게 따끈따끈하죠? 지난 12월 7일에 나온 거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을 쉽게 말하면은 이전하라고 원고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판결 핵심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매 계약을 보면은 당연히 얘기해요. 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기부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인도일은 21년 4월 22일, 실제 명도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주는 거는 12월 6일. 근데 중요한 거는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 청구 양도의 간접점이 이전 오면은 그보다 앞서 미주에서 이양을 합의한 걸 볼 수 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밑에 봐요. 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말을 바꿨으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집을 임차인이 없는 상태, 공실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이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파트 열쇠 비밀번호 알려주는 이런 현실 인도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전 변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사전 변경도 아니고 현저한 사전 변경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이 선이행 의무가 그 잔금 지급입니다.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선이행 의무가 결국 잔금을 지급하라는 건데, 잔금을 지급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한다는 건데, 원래 이 매수인은 이 집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주하려고 그랬는데, 나랑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상대방의 매도인과 계약 체결했던 임차인이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이 말을 바꾼 상황에서 그 말을 바꾼 것이 이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 아닌 거죠. 자기 책임 아니,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실 임차인 본인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이 매수인의 책임은 더더욱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내가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데 돈은 그대로 줘야 돼. 근데 심지어 애초에 매매계약 내용은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매매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실 상태에서의 매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새낀 집은 조금 공실 상태인 집보다는 시장에서 가격이 좀 깎입니다. 그죠? 실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과 바로 못 들어가서 못 사는 집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렇게 임차인이 세를 껴고 있어가지고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즉 쉽게 말해서 임대차가 끼어 있는 집은 매매계약에 따른 그 대금, 그러니까 이 가액을 원래는 더 낮춰서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공실 상태에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니까 내가 더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도 안 깎아줄 거면서 이 잔금 지급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과연 공평과 신의 측에 맞냐라는 거죠. 이런 사전 변경은 피고인의 해제권 행사 시까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속해서 이제 말 바꾸고 말을 또 한 번 안 바꾸고 계속해서 계약갱신권 행사하면서 2년 더 자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거절에 정당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무부행에 의한 피고인 해제권 행사는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집에 들어와 살라 그랬는데 임차인의 말을 바꿨네?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나는 내가 집에 들어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잔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 지금 어쨌든 이 임차인이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계약 이행 못한다. 이 계약 없는 걸로 해제해버려. 라고 해제권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임대인 원래 이제 매도 입장에서 황당한 거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도인 매수인 두 명에게 모두 이 임차인의 말을 바꾸는 거는 그 둘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예요. 없는, 약간 굉장히 좀 럭키하지 않은 굉장히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악재를 이 양 당사자가 스스로 유발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재를 유발한 당사자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건 매도인이고, 애초에 매도인은 돈을 다 받을 거면은 그 돈을 다 받아서 이 매수인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인도 의무를, 그 정도의 인도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도 의무를 이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의 계약 해제를, 사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마 파기환송이 됐는데 결국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한다고 결론이 날 거예요. 판결문을 조금 볼게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 2심에서는, 하급심에서는 계약 해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계약 해제 못하고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런 등기 받아가라, 매매계약 내용대로. 그러니까 대법원 1, 2심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라는 거고, 대법원 판결은 이거 계약 해제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결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 정말 운이 없죠. 운이 없고 이런 운이 없는 사유들이 왜 발생했을까 했으면 우리 앞에 봤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임차인이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은 사실은 법에 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물론 말을 바꾼 게 이제 도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많지는 않죠. 또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사실상 이거 임대인도 자기 집 팔고서 자기가 이제 다른 집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계약금 받아가지고 저 새로 사는 집 계약금 내는데 이 계약 해제가 되면은 자기도 그 계약금 못 취하다. 왜냐면 계약 해제가 되면은 그 계약금 보통 아시죠? 매수인이 그 매수인한테 유책 사유로 계약 해제해 버리면은 계약금 못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계약 해제가 되면은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현저한 사정 변경은 딱 이 계약에만 한정이 된 거고, 이 임대인이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매매 계약에서는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현저한 사정 변경이 그 새로운 매매 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는 이 임대인이 평소에 캐시플로우가 많아가지고 현금 박치기로 집을 사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잔금을 안 받고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이때는 사실 계약금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 손해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금이 10% 보통 10% 잡으니까 집 10억 넘어가도 1억 되고 거기다가 중개비용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1억 넘고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돈을 임대인은 날리게 생겼다.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근데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적어도 2개월 그 이전,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넉넉하게 잡아서 임차인의 말을 바꾸든 말든 간에 새로운 매수인이 만약 임차인이 말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매수인은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대항해버리면 되는 거고, 말을 안 바꾸면 그대로 임차인 퇴거하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잔금 지급과 등기일이 이 기간 안에 들어왔었으면은 현저한 그러니까 사전 변경이 있긴 하지만은 그 사전 변경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그 사전 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말을 바꿔도 여전히 새로운 매수인은 실거주 한다면은 여전히 임차인의 말을 바꿔도 계약갱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골 때려요, 진짜. 기사를 다시 볼게요. 이게 인천 연수구니까 송도 아파트는 11억에 매수를 했어요. 계약금으로 1억 했지만, 야,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으로 거의 1억 천인 다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나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냐고 보면은 사실상 채무가 불이행이 좀 불안정하게 이행이 된 거죠. 채무를 좀 완벽하게 이행을 했었으면은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깨끗한 공시를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임차인한테 좀 돈을 주든 간에 아예 그렇게 말 바꾸지 말고 그래도 좀 나가주세요. 제가 이사비 이런 거 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좀 딜이 됐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퇴거를 하지 않고 2년 더 살겠다 결심한 사람한테 이사회 주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골 때려요. 골 때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이 판결을 봤을 때는 물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기간을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 그게 맞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점점 더 그 세가 들어간 집들은 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들어있는 집은 앞으로 점점 더 팔기 어려워질 거다. 왜?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강화돼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말을 바꿔도 그 말을 바꾼 내용을 임차인의 그 임대인의 책임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임대인이 책임 없는 사유인 것 같으면서도 임대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아파트 거래하려면은 공실인 상태에서만 거래해야 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임대차 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분쟁은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이런 식의 판례가 계속 쌓이면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내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법령으로도 그렇고 판례로도 그렇고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좀 씁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임대인이 좀 불쌍해요.
그게 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